네, 반갑습니다. 올해로서 5번째 맞이하는 WCIF 세계문화포럼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대구광역시 교육감입니다. 여러분은 오늘 이 주제가 미래와 교육인데, 미래라고 생각하면, 미래를 떠올리면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과거에는 미래에 대한 기대가 컸는 적도 있는데 요즘은 약간 불안하다, 불확실하다 이런 생각을 좀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도 여전히 우리는 미래에 대한 기대감을 저버릴 수도 없는 것 같습니다. 더구나 지금의 인공지능이 엄청나게 발달하고 있는 상황에서 초거대 인공지능을 중심으로 세계의 질서가 재편이 되고 경제까지 좌우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AI 시대에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시대는 어쩌면 더 심화된 AI를 사용하고 함께 살아가야 되는데 교육에서 어떻게 논의를 해야 될까? 정확한 해법을 제시할 수는 없지만 한번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K컬처 신드롬이 전 세계를 대단한 열풍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문화는 가장 자연스러운 방법으로 사람들을 공감하게 하고 감동시키며 교류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교육은 어쩌면 그런 부분에서 함께 가능한 수단과 방법을 제공해 주기도 합니다. 또 문화는 지리적으로 심리적 경계를 초월하여 사람을 연결시키는 가장 강력한 소프트 파워이기도 합니다. 이런 문화의 힘에 인공지능을 비롯한 디지털 기술이 융합된다면 모든 사람들이 시간과 공간의 제약 없이 문화를 향유할 수도 있고 세대와 국가, 인종을 넘어 문화를 통해 서로를 더 잘 이해할 것이라는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와 동시에 생성형 인공지능이 주는 즉각적이고 자동화된 결과물과 평균화된 이미지 그리고 넘치는 텍스트가 혹시 인간의 자율성과 주도성을 침해하거나 저하시키는 것은 아닌지 우려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특히 사람과 사물, 세계를 다르게 해석하고 창의적으로 생각하는 힘이 중요한 문화예술에 있어서는 인공지능이 어떻게 사용되느냐에 따라서 인간을 에코 체인버에 가둘 수도 새로운 인식과 감각을 촉발시켜 문화예술의 다양성과 경계를 넓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원래 2024 세계 다보스 포럼에서 마이클 샌델 교수는 인공지능 시대에 가장 우려되는 것은 인간 주체성과 사람다움의 상실이라고 했습니다. 인공지능에 의해 대량 생산된 결과물이 외관상 더 훌륭하고 쓸모가 있다고 하더라도 사람들이 더 많은 비용을 감수하면서 수작업 제품을 선택하는 이유, 핸드메이드를 선택하는 이유는 사람의 감정에 공감하고 인간적 가치를 더 높게 평가하기 때문일 겁니다. 오늘 이 자리에 직접 오신 여러분들도 얼굴을 직접 보는데 어쩌면 더 공감이 가능하기 때문에 오셨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끊임없이 변형을 시도하고 새로움을 만들어내는 과정에서 인간의 주체성이 발현되고 수동성이 능동적으로 바뀌는 순간 기쁨과 성취감을 느끼는 존재가 바로 인간입니다. 이러한 점을 반추해 보면 인공지능을 비롯한 기술의 유례없는 발전 때문에 급격한 변화를 직면하고 있는 지금 시대에 과연 교육의 역할과 책무는 무엇일까? 저는 매우 막중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OECD 2030 프로젝트와 지금 유네스코 앉아 계시지만 유네스코 2050 보고서에서는 모두 현 시대의 특징을 전환이라고 얘기합니다. 완전히 바뀌는 거죠. 그럴 정도로 매우
복합적이면서도 급속도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 전환 시대에 대응하기 위해 교육의 변혁이 필요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OECD 2030은 학생들이 시대적 변화에 가감히 맞서 변화를 주도적으로 이끌어갈 수 있도록 해야 하며, 교육을 통해 학생이 행위 주체성, 스스로 주체적이고 변혁적인 역량을 갖춰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행위 주체성은 아시다시피 학생들이 뚜렷한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신체적, 지적 노력을 기울일 때 발현이 되고 있습니다. 학생들은 자신의 삶과 행위에 대해 성찰하고 책임질 수 있어야 되며, 주변 세계와 협력적으로 상호작용할 때 진정한 주체성을 가질 수 있습니다. 학생들의 행위 주체성과 변화하는 세계를 연결하는 힘을 OECD에서는 변혁적 역량이라고 정의했습니다. 변혁적 역량은 학습자가 변화의 파고에 맞춰서 주체성을 발휘하면서 새로운 가치와 지식을 생성하고 긴장과 딜레마를 조정해 가면서 책임감을 갖추는 것이라고 합니다. 유네스코 2050도 전 세계가 직면한 급격한 변화와 도전의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서 학교 교육의 변혁을 주장하고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교육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학교 교육이 협소한 지식 전달에서 벗어나 학생들이 풍요로운 지식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하고, 지식을 생산하고 비판하며 적용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줘야 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저는 주체성을 발휘하는 학생, 지식을 생산하고 비판하며 적용하는 능력을 기르는 학교 교육에 일찍부터 주목했었습니다. 저는 2018년 대구 교육감으로 취임한 이래 교실의 변화가, 하루 종일 아이들이 앉아있는 교실에서의 진정한 변화가 교육의 변화를 이끌 수 있다는 믿음과 확신을 갖고, 정해진 정답 찾기 교육에서 탈피해 학습자, 학생 스스로 주도하고 탐구하는 질문이 있는 수업으로 학생들이 생각의 힘을 키워 진정한 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 교육 시스템을 구축해 왔습니다. 아이들이 교실에서 제대로 배워야 스스로 살아가는 힘을 키울 수 있고, 자신이 원하는 미래를 만들고 나아가 인류 공동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저는 자기 주도적인 탐구와 질문으로 학생의 힘을, 생각의 힘을 길러주는 국제 바칼로레아 IB 프로그램을 도입했습니다. 알고 계시겠지만 IB 프로그램은 1968년 스위스의 비영리 국제기구인 IBO에서 개발한 국제공인 교육 프로그램입니다. 이 교육 프로그램이 개발된 배경은 유엔 주재원과 각국의 주재원들이 자녀들이 본국에 가서도 대학 입학 시험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국제적 인정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자는 취지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주로 영어, 불어, 스페인어로 개발이 되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국제적으로 인정받기 때문에 여기에서 제공해주는 교육의 서비스는 당연히 질적으로 우수하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 IB는 전 세계 160여 개국 6천여 개의 학교에서 운영이 되고 있고, 우리나라에서는 주로 비싼 학비를 지급하는 국제학교에서, 특별한 학교에서만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매우 아쉬운 부분이었습니다. 저는 우리 아이들이 예측 불가능한 미래를 대비해서 든든하게 준비될 수 있도록 질 높은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서 가장 아이들이 많이 쓰는 시간, 수업 안에서 수업과 평가가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학습자의 학습력과 주도성이라는 교육 목표와 원리를
명확하게 가지고 있고 구체적으로 현장에서 명세적으로 제공해 주는 수업 내용과 활동을 바탕으로 학생의 학습 과정을 평가하는 교육과정 수업 평가가 일관적으로 이루어지는 IB 프로그램이 제가 가지고 있는 교육의 방향과 일치했고, 대구광역시 교육감에 취임하자마자 IB 본부의 수많은 설득과 협업의 과정을 통해서 IB 프로그램을 한국어화하는 협약을 체결했고, 2019년 4월 공식적으로 한국어 IB 프로그램을 대구 공교육에 도입했습니다. 일반 학교에 다니면서 이 프로그램을 교육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IB 프로그램은 단방향적인 지식 전달 수업이 아니고 토론, 발표, 글쓰기가 중심이 되는 참여형 양방향 수업으로 자신의 논리와 주장을 탄탄하게 제시하는 능력을 길러주고 있습니다. 학생들은 깊이 있는 탐구와 개념 기반 학습을 통해 배운 지식을 일반화시켜 새로운 환경에 전이하고 적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보시는 화면은 IB 고등학교 프로그램 중에서 지식 이론 과목의 탐구 주제 예시와 학생이 작성한 답안입니다. 네, 한 페이지 넘겨주세요. 학생들은 자신이 습득한 지식을 비교, 대조, 성찰하고 균형 잡힌 시각으로 지식을 바라보는 능력을 기르고 나의 주제를 발굴하여 나의 관점을 완성도 있게 제시할 수 있게 됩니다. 화면에서 보는 것처럼요. 학생에 대한 평가는 정해진 정답 찾기와 객관식 선다형 평가가 다른 사람에게 비교해 점수를 주는 상대 평가가 아니고, 화면에서 보는 것처럼 배운 지식을 이해하고 자신의 생각을 얼마나 설득력 있게 제시하는지를 평가하는 논서술 토론 프로젝트 기반의 절대 평가로 이루어집니다. 우리나라 수능과 IB 국어 문제를 한번 비교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러한 평가는 표준화된 채점 기준과 매뉴얼, 신뢰성 높은 평가 검정 시스템, IBO의 엄격한 모니터링과 교사들의 평가 역량을 강화해서 공정하고 정확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IB 프로그램을 도입한 대구의 학교들은 공통적으로 강력한 학교 단위 교육과정 실행력을 바탕으로 수업 중심으로 학교 문화가 바뀌고 협업과 연구 중심의 교사 문화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IB 학교의 학생들은 학습력과 자기 주도성뿐만 아니라 학습에 대한 열정이 높아졌고 학부모들의 학교 교육에 대한 만족도도 매우 높습니다. 대구 공교육의 IB 프로그램을 도입한 지 이제 6년이 지났습니다. IB 월드스쿨 25개가 배출되고 전국에서 가장 많은 월드스쿨을 보유하고 있고, 후보 관심 기초학교를 모두 합치면 대구 전체 학교의 21% 정도의 비율로 IB 프로그램을 운영하거나 비슷하게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IB 학교에서 시작된 질 높은 교육과정 설계와 운영, 교원의 수업 평가 전문성은 대구의 여러 학교에도 확산되고 있고 대구 전체의 교육력 향상하고 수업 중심 학교 문화 조성에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 2월 최초의 IB 프로그램을 이수한 고등학교 학생들이 졸업을 하면서 외국 대학을 비롯한 국내의 주요 대학과 영어 중심 대학 입시에서 갈목할 만한 성과를 거둔 것도 IB 프로그램의 자기 주도적 탐구와 깊이 있는 학습이 대학이 선발하고자 하는 대학 인재가 갖춰야 할 역량과 일치하기 때문에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3월에는 우리나라 최초로 대구에서 IB 글로벌 컨퍼런스가 개최되어서 1,400여 명의 전 세계 교육 관계자가 참여하고 성공적으로 개최되었습니다. 더구나 IB 프로그램의 대구 성과와 가능성에 많은 주목을 했고 IB 프로그램을 도입하고자 하는 교육청은 현재 11개로 확대되었습니다.
이것은 대구 IB 프로그램의 도입과 정착이 공교육 혁신의 우수 사례로서 전국을 넘어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결과이기도 합니다. 저는 IB 프로그램 도입에서 시작된 수업과 평가의 혁신이 우리나라 대입 제도가 지금의 변별을 위한 평가가 아니라 진정으로 학생의 역량을 평가하는 제도로 거듭날 수 있도록 앞장서서 견인할 수 있는 동력이 될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나아가 대구의 이러한 노력들이 대한민국 전체 공교육 발전으로 확산되어서 우리 국가교육과정과 함께 매핑이 되어 선순환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교실 수업 변화로 생각하는 힘을 길러주는 것 못지않게 제가 또 하나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사람다움을 잃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힘을 길러주는 것입니다. 인간이 인공지능을 이길 수 있는 영역 중에 하나가 감정을 경험하고 관계를 형성하는 힘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 번의 클릭으로 원하는 정보를 쉽게 얻는 디지털 시대에 사람들은 쉽게 분노하고 절제되지 않는 감정을 표출하기도 합니다. 초연결 시대 가상 공간 속 관계 몇 개에 너무 열중한 나머지 현실 속 인간관계에 문제가 생기기도 피상적인 연결에 그치기도 합니다. 청소년들의 사회정서 역량조사 결과에 의하면 우리 아이들은 정서 조절과 타인 관계에서 낮은 결과를 보여주고 있고 불안, 두려움, 우울, 화와 같은 부정적 정서가 조금씩 더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려고 우리 대구교육청은 아이들의 마음의 힘을 기르는 교육을 펼치고 있습니다. 대구에서 최초로 실시하고 있는 마음교육은 학생들이 자신의 마음을 먼저 이해하고 표현하는 방법을 배우고 스스로 자신의 감정과 마음을 조절할 수 있도록 마음의 힘을 기르는 교육입니다. 초중고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감사하기 실천, 마음챙김 명상, 감정조절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국 최초로 마음학기제를 도입해 마음교과서, 웹기반 마음교육 콘텐츠를 개발하고 심리정서적 변화가 많은 시기를 대비해서 초등학교 5학년 굉장히 무서워하는 중1을 대비한 중1 학년 학생들에게 마음교육을 집중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 주체 간의 관계를 회복시키고 갈등 조정 능력을 키워주기 위해 회복적 생활교육 전문가 교사로 구성된 관계회복 지원단을 학교에 지원하고 있고요. 학부모도 주도로 믿어요, 함께요 우리 학교 슬로건과 대구 학부모 선언문을 만들고 대시민 협약식을 개최해서 학교를 믿고 기다리고 지지하는 교육 공동체 문화를 확산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마음교육의 결과 대구 학생들은 정서 조절과 대인관계 능력, 회복 탄력성이 많이 향상되고 있고 특히 초등학생은 또래 관계의 갈등이 줄어들고 중학생은 적극적인 자기 표현력이 증가되어서 긍정성을 향상시키는 효과가 나타났습니다. 대구의 학교 폭력 피해 응답률도 전국에 비해 현저히 낮은 결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학생의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최대화하는 문화예술 교육입니다. 어린 시절부터 지속적인 문화예술 경험은 축적이 되면 인지 기능뿐만 아니라 학생들의 자존감과 참을성, 정서적 안정과 같은 비인지 능력 향상에도 큰 영향을 주게 마련입니다. 저는 학생들이 지속적인 문화예술 경험을 통해 사람답게 살아가는 힘을 키우기 위해서 문화예술 교육의 보편성과 접근성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그 일환으로 대구 학생예술창작터를 개관했습니다. 대구 학생예술창작터에서는 예술과 미디어, 메이커, 수학 등을 융합한 미래지향적인 예술융합 프로그램을 비롯해서
지역 예술가와 함께하는 다양한 강좌도 하고 가족과 지역 주민 대상의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역사회 문화예술 기관과 연계해서 질 높은 공연 관람 기회도 제공하는 고교 학생들에게 특화된 디아트로를 운영하기도 하고 있습니다. 모든 학생들이 참여하고 있고요. 예술숲 학교, 예술 드림 거점 학교를 지정해서 문화예술 인프라가 부족한 지역에 특별하게 질 높은 문화예술 교육 기회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 음악미술 등 영역별 중점 교육을 실시하는 예술 중점 학교와 다양한 예술 문화 분야에서 전문적 교육을 받고 있는 예담 학교를 설립해서 맞춤형 예술 교육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영화 마션을 보면은요, 갑자기 화성에 고립된 주인공이 자기만의 방식으로 물도 식량도 조달하고 지구와 통신할 방법을 찾는 과정이 아주 흥미롭게 묘사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의 교육이 학생들로 하여금 예측 가능한 범주에서만 기능하게 되는 것 아닌지, 그리고 과연 예측을 넘는 영역에서도 생각의 힘과 행위의 주체성을 발휘하게 하는 교육인지 함께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끝으로 현재 교육의 모습에서 우리가 원하는 미래로 나가기 위해 어떤 변화가 일어나야 할지 함께 생각해 보기 위해서 화면을 한번 보시면 유네스코가 2050년을 바라보며 던지는 3가지 질문을 소개하면서 연설을 마치겠습니다. 시간은 조금 지났는데요. 우리가 지속해야 할 것은, 계속해야 될 것은 무엇이고, 우리가 중단해야 될 것은 무엇이고, 우리가 창조적으로 앞으로 새롭게 만들어야 될 것은 무엇인지 한번 이 자리에서 고민해 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대구 교육이 미래를 향한 여정에 여러분도 함께 응원하고 지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